선조와 율곡과의 관계.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전 1화, 2화, 3화에 따르는 마지막 화입니다. 율곡은 왕도 정치의 조건으로 성군과 진유가 만나는 경우와 군주가 스스로 성군은 못되더라도 진유를 등용하여 정치를 맡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들었다. 어느 경우든 결국은 진유의 등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어질고 총명한 사람을 등용함과 그 신하에 대한 절대적 신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율곡 자신에 대한 선조의 등용과 절대적 신임을 당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이미 말한 바 있다. 율곡의 구상이 성공하려면 선조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그의 정책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군주 선조와 신하 율곡의 관계는 실제로 어떠했는가? 율곡의 관직 생활 거의 대부분을 그리고 선조의 재위 전반기 대부분을 함께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도 미묘한 이중적인 감정을 내포한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율곡 사망 기사나 율곡 말년의 관직 이력을 평면적으로만 보면 선조가 율곡을 아끼고 신임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애증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였다. 율곡에 대한 선조의 감정은 양가적인 것을 넘어 변덕스럽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선조는 대체로 학문이 뛰어나고 현인이라는 평판을 받는 인물들을 등용하여 수기와 치인에 관한 말을 듣고 싶어 했고 또 실제로 즐겨 들었지만 이들의 건의를 실천하려 하지는 않았다. 율곡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선조가 볼 때 율곡은 크게 등용할 만한 사람이지만 언론이 너무 과격한 인물이었다. 선조가 율곡이 바친 동우문답을 읽고 한나라 문제에 대해 율곡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는데 이때 선조는 문제를 자포자기한 군주라고 묘사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율곡은 한 문제가 능력이 되는데도 그 능력에 맞는 이상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의 후속 부분을 경연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더 소개하면 율곡에 대한 선조의 감정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이때 선조는 재반박하기를 한 문제가 고도를 회복하지 못한 것은 경적도 불에 타 없어지고 현명한 신하도 없었기 때문으로 이것은 문제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율곡은 문제는 큰 뜻이 없어 매번 저급한 논의만 좋다 했으니 문헌이 있었더라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쨌거나 이 대목은 선조 자신이 성군이 아니라면 신하된 율곡 역시 진유가 아니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율곡의 관직이 높아질수록 강도가 더해 갔던 것 같다. 선조 8년인 1575년에 율곡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선조는 나는 대신들을 지성으로 대우하고 군신을 붕우같이 여기는데 지금 군신들은 나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거나 어리석고 변변하지 못한 임금으로 대우하니 내가 어찌 감히 얼굴을 들고 경들을 보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관료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선조는 당시 신하들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했고 그 선두에 올곡이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것은 선조 9년인 1576년 울곡이 사직하고 파주로 돌아가 있을 때 당시 영의정 박순이 율곡의 어질고 재주 있음을 들어 그를 다시 부르라고 여러 차례 청거하자 돌아온 선조의 답변에서 잘 드러난다. 그 답변은 한나라 가인은 그를 읽어 말만 능할 뿐 사실 쓸만한 인재는 아니었다. 한나라 문제가 가인을 등용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소견 있는 행동이다 라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율곡이 선조에게 선조의 구체적인 행위에 그릇된 점을 논박하는 경우가 많아 선조가 이에 대해 못마땅해 하거나 분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조가 자신의 뜻을 거두거나 율곡의 뜻을 따르는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 또한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율곡이 탄핵을 받을 때도 선조가 율곡을 두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선조는 율곡의 근본적인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 하며 대체로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선조 11년 1578년에 자신을 대사관에 임명하고 부르는 선조에게 율곡이 전하께서 만일 저를 쓸 수 있는지를 아시려면 저에게 치사를 먼저 물어보신 후 신의 말을 쓰실 수 없으시면 원하옵건대 다시는 저를 부르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선조에 대한 율곡의 감정 역시 양가적이었다.
이는 동호문답에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율곡은 선조에 대해 한편으로는 왕도 정치를 이룰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성스럽고 밝은 군주라고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선조가 경연에서조차 신하들을 줄지어 나아갔다가 때 지어 들어오게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만 대할 뿐 진심으로 면면의 총에 대해 평가할 의사가 없음을 질책했던 것이다. 다른 자료, 특히 군신이 직접 대면하여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모습이 묘사된 경연일기의 기록은 더욱 적나라하다. 동호문답을 제출하기 7개월여 전인 선조 2년 2월에 그는 주상이 처음 즉위해서는 매우 영명하여 온 나라가 성덕의 성취를 바랐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세속적인 말들이 날마다 군주 앞에서 떠들어서 주상의 생각도 이미 세속의 소견에 젖었다. 그리하여 이왕이 경연에서의 건의나 상소를 통해 매번 주상에게 성현의 학문으로 권면해도 주상은 대답만 잘할 뿐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율곡에게 비친 선조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관직 생활 내내 일관된 것이어서 그에게 기대와 실망을 반복적으로 안겨준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인 출사와 퇴사로 나타났다. 율곡은 선조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이런 태도에 대해 평생의 지우 성훈이 우유부단하다고 비판하자 그가 주상이 거상 중에 선심을 보이는 발단이 지난 날과 다르다. 그래서 아직 머무르면서 정성을 다하여 만에 하나라도 다행을 바라는 것이다. 군자가 세상을 잇겠다고 작정했다면 몰라도 이 세상의 뜻이 있다면 음기 중에 양기가 나오려는 이때 어찌 기회를 잡을 수 없겠는가. 라고 하거나 천박한 정성으로 순월 사이에 효과를 기대하다가 뜻과 같지 않다고 갑자기 물러가려 하는 것도 신하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왕도 정치를 구현할 의사가 없는 선조에게 계속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유학자의 출처간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어느 날 경연석상에서 율곡은 맹자가 제 선왕에게 했던 질문을 선조에게 그대로 던졌다. 지금 민생이 공궁하고 기강이 문란하여 온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함이 심한데 가령 맹자가 주상께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는다면 주상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선조는 대답이 없었다. 이에 율곡은 선조가 왕도 정치를 추구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직을 결심한다. 율곡 말년에는 앞에 조선 왕조실록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선조가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했던 듯하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율곡의 병이 깊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때늦은 만시지탄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